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레미안 베라힐즈 아파트입니다.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는 3호선 녹번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레미안 베라힐즈는 최근 가장 급격한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 35평은 21년 9월 최고 14억 4천에서 올해 초에는 9억 10억, 지난달에는 6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10억으로 가격이 반등하였습니다. 24평은 21년 8월 11억 1천만 원에서 올해 초에는 7억 6억으로 하락하더니 이제는 8억 9억으로 가격이 회복하였습니다. 지금 반등이다, 상승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이 분위기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6억에 살 수 있는 거 8억 9억에 사고 1개월 만에 2, 3억 손해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곳 녹번역과 불광역 일대는 지금의 삼송역 일대 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의 북서쪽 끝자락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3호선도 대화행이 있고 그보다 못 가서 멈추는 구파발행이 있습니다. 이곳 은평구 녹번동과 대조동 일대는 서울의 북서쪽 끝자락에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지형에 언덕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전이었으며 서울의 중심은 사대문 안쪽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가깝고 산자락에 비가 와도 침수 우려가 없었던 이곳 일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개발,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이곳 불광, 녹번, 수색 일대 지역이었는데요. 수색은 DMC 개발과 가재울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곳 녹번동 일대도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중에 녹번역 일대로 대표적인 곳이 힐스테이트 녹번역, 레미안 베라힐즈,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등입니다. 9호기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사대문 안쪽에 광화문 일대 도심으로 일자리가 가까우니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곳의 가격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주체를 못하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일관되지 못한 정책 방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집값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물건값이 너무 비싸지면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조절작용을 통해 물건값이 내려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서 오래 내라고 할부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평생 빚 갚는다 라고 조심하면서 받았는데 이제는 40년, 5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50년 만기가 아니라 10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나올 기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신용카드로 따지면 할부 기간을 늘리면서 과소비, 경기 침체, 빚더미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젊은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50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것은 젊은이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젊은이들만 핀셋처럼 함정으로 몰아넣는 방향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더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저 집 한 채 대출 갚는 것을 평생의 숙제로 줘버리는 방향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신용카드 쓰는 거 주의해라, 신용카드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다가는 빚더미에 앉는다 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할부로 내면 마치 돈이 조금만 나가는 것 같은 착각에 함부로 돈을 쓰고 함부로 빚을 내다가는 순식간에 인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산다고 했을 때 12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40만 원, 24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할부 기간을 늘릴수록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할부 기간을 늘려서 과소비를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을 턱턱 사는 것입니다. 집값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신용카드 할부 이야기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리길 할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보인다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소비의 지름길, 빛의 늪에 빠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할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을 늘리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일시불보다는 3개월 할부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3개월 할부보다는 12개월, 24개월 할부가 부담이 적어서 할부 기간을 늘릴수록 비싼 물건도 겁없이 턱턱 구매하게 만듭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이 담보라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가치가 담보라는 차이가 있지만 대출 기간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주담대의 대출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작아집니다.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10년, 30년, 50년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한 달에 내야 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것은 신용카드로 따지면 할부 기간을 늘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50년짜리 주담대는 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구매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실제 계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억을 5% 이자로 빌리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할 때 10년 만기는 월 원리금 납부액이 530만 원, 30년 만기는 월 원리금 납부액이 268만 원, 50년 만기는 월 원리금 납부액이 227만 원입니다. 10년 만기보다 50년 만기로 하면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월 원리금 납부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부담 없이 집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멀쩡히 잘 있으면 30년 만기든 50년 만기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뭔가를 주장하는 말에는 항상 함정이 숨어 있고 이 함정에 잘못 빠지면 평생 고생한다고 영상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담대의 상환 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액 부담이 적어지니 좋다. 주택이라는 고정 담보물이 있으니 안전하다 라는 말의 함정은 총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집값이 앞으로도 30년, 50년간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라는 명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입니다. 총 이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억을 5%로 10년 동안 빌리면 총 이자가 1억 3천만 원이고 30년 동안 빌리면 이자가 4억 6천만 원, 50년 동안 빌리면 이자만 8억 6천만 원입니다. 10년을 빌리면 원금의 20%가 이자로 나가고 30년 동안 빌리면 이자가 원금만큼 나갑니다. 50년 동안 빌리면 이자가 원금보다도 훨씬 큽니다. 상환 기간을 길게 하면 부담이 적다는 말은 이처럼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한 말입니다. 이자는 누가 공짜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총 이자액이 아니라 월 상환 이자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10년 만기는 한 달에 53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원금이 320만 원, 이자가 208만 원입니다. 30년 만기는 한 달에 268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원금이 60만 원, 이자가 208만 원입니다. 50년 만기는 한 달에 227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원금이 18만 원, 이자가 208만 원입니다. 상환 기간을 길게 할수록 원금은 줄어들지도 않고 이자만 주구장창 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적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를 누구에게나 손쉽게 발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제 한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와 같은 광고 문구는 당시 엄청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IMF로 죽어버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현금 사용으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카드가 나가다 보니 1998년에는 63조 원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에는 622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든 간에 잘 갚기만 하면 되지만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빚을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대출이라는 것을 모두가 망각해버렸고 결국 2003년 말에는 카드 연체율이 총 사용 금액 기준 14%에 달하는 파국, 1997년 말에 143만 명 수준이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에는 무려 361만 명까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파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의 3호선 녹번역, 불광역 일대 아파트 가격의 수직 상승과 수직 낙하 사례를 중심으로 이곳의 간략한 입지 분석과 지금 가격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은 정책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 영상의 마무리마다 말씀드리지만 집을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지금 집값 수준에서 부담 없는 대출 수준, 5년, 10년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고정 댓글에 소개시켜드리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지역별 상세 입지 분석과 부동산 시황을 더욱 심도 있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마련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이만큼 대출이 싸다더라, 오른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호재가 있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질러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뉴스의 함정, 호재의 함정을 잘 파악해야 합리적인, 이성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